어떻게 프로포즈 반지 새로 한번 아니에요, 됐어요.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입니다. 위치가 바뀌었네 라는 걸 바로 아시겠죠? 저희 샵이 아니고요, 강원도에 있는 멍때림이라는 카페에 잠깐 왔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멍 때린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멍하니 있다 가는 줄 알았더니 조용히 묵상을 하는 곳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결혼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도 약 30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를 위해 결혼 반지를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진짜 왜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보면 죽을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보통 이쪽 네 번째 손가락을 링 핑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존재하기부터 여기에다 꼭 링을 껴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링 핑거라고 생기게 된 첫 번째 시작은 로마 시대라고들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결혼 반지를 꼈습니다. 동그란 링으로 된 링 반지를 꼈거든요. 근데 그 링 반지가 보통 결혼 반지도 있고 우정 반지로도 썼는데 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끼게 됐냐면, 베나 아모리스라고 해가지고 로마인들은 요 네 번째 손가락에서 아주 직통으로 가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있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뭔가의 결심, 약속 이런 것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지만 그들은 네 번째 손가락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링을 껴서 결혼 반지라든지 우정 반지라든지 혹은 가문 반지라든지 그런 반지를 꼭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결혼 반지는 다른 손가락이 아닌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끼게 된 거죠. 그럼 언제부터 약혼 반지를 꼈을까요? 중세 시대로 가게 됩니다. 13세기 1200년대 초반에 교황 인첸시오 3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십자군 전쟁에 유럽에 있는 귀족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징집이 돼서 지금의 이스라엘로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날 것을 염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인첸시오 3세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결혼을 결속시키자. 옛날에는 그냥 너랑 나랑 결혼했어, 영적인 그런 증표로 끝냈었는데 안 되겠다. 교회가 나서서 결혼 생활을 잘 만들어 놓자 라는 의미로 교회에서 결혼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귀족들이 하는 거긴 합니다만,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나 이 사람과 결혼할래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하면 교회에서 오케이, 니네 둘이 결혼해 라고 하는 증명서가 발급될 동안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엔 반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은 약혼 기간이 되는 거고, 결혼하게 되면 교회에서 승인이 되는 거가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약혼 기간이라는 게 생겼고 약혼 반지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건 그때 유래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이후로부터 중세 이후로는 계속 교회는 지금도 보통은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보통 전통이 된 것이 무려 13세기니까 800년간의 역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링 반지를 끼기 시작한 부분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결혼 약혼 반지를 많이 하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또 결혼 반지로 했느냐, 이것도 또 역사가 또 있는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1447년도에 막시밀리온 대공이라는 사람이 부르고뉴의 마리 공주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청혼을 하는 게 마리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메리 미? 한 건 아니고 그 아버지인 샤룰 공에게 결혼을 흥낙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리 공주에게 이 반지를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청혼 반지를 주게 됩니다. 그 청혼 반지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던 거였어요. 근데 물론 지금의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이따만 큰 반지로 이렇게 반지로 된 게 아니라, 그 마리의 M자를, 그러니까 조그만한 다이아몬드로 M자를 만드는 반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반지가, 청혼 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해야 되고, 그게 꼭 아유 메리미가 되는 게
마리 메리미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모두가 다들 귀족들 간에 교회에서 벌어진 이런 일인데 우리들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돈을 모아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꼭 만들었어야 되나요? 그거는 1930년도에 드비어스에서 광고를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라는 그런 문구를 썼죠. 그 문구를 쓰면서 드비어스가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 영원히 변치 않을 다이아몬드는 사랑의 징표다. 물론 그 배경도 있어요. 1887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이제 발굴이 되면서 귀족들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죠. 그러면서 평민들에게도 팔자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심지어 2달치의 월급으로 영원한 사랑을 표시할 수 있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계층의 월급이 많던 월급이 적던 많은 사람들이 난 2달치 월급은 모아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심어주게 된 겁니다. 그게 성공을 한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지난 다음에 호황기였던 미국이 모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걸 이어받아 일본이 1968년도부터 드비어스에서 이 광고 문구를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에 일본이 50% 이상의 여성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 반지로 받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아시아권에서도 아주 많이 홍보가 됐고 우리나라도 1990년도에 드비어스가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렇게 신부가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드비어스. 왜냐? 우리나라는 특이했죠. 예물 시장은 시어머니가 주도했거든요. 결혼 반지로 옛날엔 금반지였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 정도는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2022년 지난 지금도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은 허리가 휘면서 네,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역사를 들으면 그럼 뭐 그렇게까지 성스러운 거 아니네, 안 해도 되네 라고 하겠습니다만 혼나죠. 결혼 반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저희 샵에서 오는 모든 분들한테 꼭 한마디씩 합니다. 남성분들한테 프로포즈 반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요. 신부의 모든 지인이 압니다. 난 프로포즈를 못 받았어. 공적이 되죠. 저놈은 결혼을 하면서 프로포즈도 안 했어. 이런, 사실 결혼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어떤 상징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결속이 된다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꼭 그것이 막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이거나 심지어 다이아몬드가 아닌 다른 보석을 쓰더라도 그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그 링, 로마인들은 링 반지를 꼈지만 금도 아니었고요, 다이아몬드도 아니었고 쇠를 반지로 꼈답니다. 그 이유는 단단하기 때문이래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링을 꼈던 겁니다. 지금은 쇠 반지는 좀 그렇잖아요. 금반지 정도는 해야죠.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결혼을 진짜로 단단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 결혼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꼭 프로포즈 반지는 하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뭐 갑자기 이런 성스러운 공간에 오니까 결혼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뭐 이것저것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준비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